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마흔을 바라보는 39살, 30대의 끝자락에 선 여자입니다. 곧 마흔이 된다는 게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른들 하는 말 중에서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심정을 알 것만 같네요. 머릿속에서는 20대 초반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만 보면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는 나이가 됐어요. 무엇보다 명절날이 가장 무서운 나이가 돼버렸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온 친척들이 저만 보면 아이 뭐가 문제여서 남들 다 하는 결혼은 못할까? 눈이 높아서 그러니?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너 친구들 중에 너 혼자만 결혼 안 했지? 만나는 사람 없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런 취급을 받다 보니 어른들 모이는 자리도 불편하고 제가 어른들 말대로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 눈에 짝은 있다고 하는데 남자 만나자고 여기저기 애를 쓰면서 다니는 것도 제 성격엔 잘 맞지 않았죠.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결혼이라는 때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주위의 친구들만 봐도 딱 만나질 사람이 만나지는 걸 보면서 언젠가 저도 그때가 오기만을 차분히 기다렸어요.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면 3개월 만에도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결혼 압박을 받는 나이라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면 꼭 피해 가셨음 하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혼자 사는 빌라에 찾아올 사람도 딱히 없는데 문 앞에 과일하고 휴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아서 한참을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건장한 남자 한 분이 배를 누르더니 씩씩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203호입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 것 같아 나가봤더니 아니, 제가 드린 선물이 그대로라서요. 안 계신 줄 알고 한번 눌러봤어요. 왜 이대로 두셨어요? 아, 저는 누가 잘못 놓고 간 줄 알았어요. 이런 걸 놓고 갈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잘못 온 줄 알았죠. 제가 쪽지 남겨놓은 게 없어져서 그랬나 보네요. 쪽지요? 예, 휴지 위에 붙여뒀는데 안 보이긴 하네요. 아, 여기로 이사 오셨구나. 요즘 이런 거 돌리는 사람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면 좋잖아요. 혹시 제 도움 필요하고 그러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네, 감사히 잘 쓸게요. 서글서글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남자를 보면서 처음에 갔던 경계심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떡 돌리는 문화도 없어지긴 했지만 휴지에 과일까지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도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나중에 동네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사서 문에 걸어두고 오기도 했어요. 그 사람 말대로 오고 가며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겠지만 그래도 빚을 지고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뒤 다시 집을 찾아온 남자가 저에게 저기 혹시 김치 좀 있으세요? 부끄러워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향에 있는 엄마가 반찬을 해서 잘 보내주시곤 해서 김치 같은 건 넉넉하게 있는 편이라 아무렇지 않게 반찬통에 덜어 건넸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와, 못 참겠어요. 하나 바로 먹어봐야지.
혼자 지내시나 봐요. 네, 집이 멀어서 자주 못 갑니다. 그러시구나. 그나저나 저번에 주신 빵 너무 맛있던데요? 어디예요? 배달시켜 먹는 것도 어떤 날은 너무 물릴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따라 누가 직접 담근 김치에 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반찬 좀 나눠드릴까요? 네? 그래도 돼요, 정말? 같이 자취하는 처지에 이런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가 보내주신 많은 반찬들 중 몇 가지를 조금 덜어줬더니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빈통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이 뭐라도 담아 사서 채워주는 걸 보면서 사람 됨됨이가 됐단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그 사람과 섞일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저희 집 앞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요. 초반엔 다른 집 일인가 싶었는데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우리 집이란 게 확실해졌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옆집에 이사 온 그 남자였어요. 아휴, 저도 얼굴을 못 봤는데요. 여자분 혼자 사는 집인데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잠도 못 자죠, 이러면. 제대로 처리해 주셔야 안심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셨네요. 이분이 여기 사는 분이에요. 왜요? 저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왜 열려 있어요? 신고 접수돼서 출동했는데 도둑이 든 것 같다고 해서 안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뭐라고요? 도둑이요? 언제요? 경찰이 저에게 안을 살펴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괜히 식은땀이 나면서 꼭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어도 언제라도 여길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순간 아늑했던 집이 한순간에 폐가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런 저를 진정시키면서 옆집 남자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천천히 봐요. 귀중품보다 속옷이나 뭐 그런 것도 보고 혹시 이상한 놈이면 제가 제대로 혼내줄게요. 그나저나 무서워서 어떻게 오늘 자요? 친구 집이나 아니면 부모님 댁은 너무 멀죠? 도둑을 목격한 거예요? 낯선 사람이 여길 기웃대더니 자연스럽게 들어갔길래 수상했어요.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휴지 줬을 때 여기 찾아올 만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 너무 이상해져서 보니까 수상해 보여서 신고한 거예요. 제가 더 빨리 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덕분에 위험한 일 피했는데요. 감사하죠.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진짜 잡았는데.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경찰 앞에서도 본인이 더 제 입장에서 이런저런 제보를 해주는데 넋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드니 든든했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남자친구나 가족, 친한 친구 한 명 곁에 없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무서운 밤에 불러서 같이 잘 사람도 없이 지내는 제 처지가 괜히 구슬퍼졌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핸드폰에 본인 번호를 꾹꾹 누르더니 잠 너무 안 오거나 이상한 소리 들리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일 비밀번호 키 당장 고쳐요. 번호 같은 걸로 누르는 거 말고 무조건 지문으로 하세요, 지문. 알았죠? 오늘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저라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하면 겁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서로 의지해요. 아셨죠? 꼭 연락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 불러봤자 소용없죠. 1초면 달려오는 제가 낫지.
그날을 계기로 자주 연락도 하고 고맙다는 답례로 밥도 먹고 나니 부쩍 친해진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같은 곳에 산다는 게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헤어지지도 않고도 같이 걸어와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늦은 저녁에도 심심하면 동네 산책에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린 점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든든한 사람이 있어 두려울 일 같은 게 없었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엄마는 경사라도 난 듯 좋아서 어떤 사람이야? 대체 누구길래? 아이고, 그저 고맙다. 엄마는 아무 조건 필요 없어. 그냥 성실하게 직장만 있는 사람이면 돼. 집안이고 뭐고 다 괜찮아. 알았지? 반대할 일은 절대 없다고 미리 말해. 그렇다고 너무 두 팔 벌려 환영 아니야? 어쩌겠어, 좋은데. 아이고, 우리 딸, 마흔 되기 전에 데려가 준 사람인데 고맙지. 이제 시집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어깨 펴고 다니겠다. 나이도 비슷하면 얼른 결혼 준비부터 하지. 실은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는 게 왜 없어? 옆집에 산다는 것 말고는 아직 잘 몰라. 시작 단계라서. 엄마가 이렇게 난리칠까봐 말 안 해주려다가 자꾸 연락 안 된다고 하니까 말한 거야. 거짓말하기 싫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숨겨? 엄마 내일 사람들한테 크게 밥 한번 사야겠다. 내가 베풀어야 더 좋은 일이 많지. 너 잘 되게 엄마가 준비하고 있을게. 마음만 먹어, 응? 저보다 딱 한 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기분이 안 되더군요. 괜히 저만 집에서 난리를 피우고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 안달인 느낌을 주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히 내색은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반찬이며 김치까지 더 챙겨보내는 엄마의 택배를 보더니 날 이미 알고 계신 모양이네. 전에 자꾸 연락 안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옆집 살고 한 살 많은 것 외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자기보다 결혼은 내가 더 하고 싶을걸?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 티를 안 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툭 꺼내는 걸 보면서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죠. 혹시 결혼하기 힘든 이유 같은 거라도 있어? 부모님이 있어도 사실 마음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안 서네. 그 말을 들어도 좀처럼 감이 잡히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죠. 그러자 실은 내가 입양돼서 컸거든. 그러니까 날 키워주신 부모님은 맞는데 결혼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야? 아이, 가끔 하긴 하는데 여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사실 내가 비켜놔준 셈이지. 사랑 독차지하고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닌 거니까 그때부턴.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이런 비밀 때문인지 가족 이야기를 여태 쉽게 꺼내지 않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괜히 지나온 날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사정이 꽤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저도 그 사람에게 시간을 더 주기로 했어요. 천천히 해도 될 일이야. 마음 준비되면. 우리 아직은 연애 단계잖아. 부모님이야 내 나이가 곧 마흔이니까 서두르는 건데 사실 나이는 그냥 숫자 아니겠어?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결혼한 기분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데 무나나 사이에 두고 지낼 게 아니라 더 좋은 곳 이사 가서 예쁘게 살고 싶어 사실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거야 우리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변치 않으리란 확신을 줬죠. 마치 도둑이 집에 들었던 그날 제 보호자가 돼서 경찰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던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던 그 든든한 기분을 이제서야 제가 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번 명절에 집에 갈 거야? 그래야지. 안 그래도 표 예매하려고. 그럼 2장에 내 것까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명절에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혼자서 별별 고민을 하고 마음 준비를 했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 저를 위해 용기 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알았어. 이번엔 혼자 안 가니까 너무 좋다. 긍정적인 답을 줬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는 예비 사회를 본다는 생각이 들떠서 며칠 전부터 전이며 고기, 나물, 토종닭까지 삶아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위를 맞이하는 밥상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반찬을 자주 먹어봤던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이 김치 맛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어머나, 아내 김치가 딸 시집을 보내네. 그럼요. 그동안 너무 잘 먹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려요. 제가 전화 한번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와줬으면 됐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하고 잘만 살아주면 좋겠어. 사위가 생긴 걸로 그냥 나는 너무 좋아.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니까. 내가 이러다가 80대고 죽고 나면 얘 혼자 남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유, 엄마 그만해. 갑자기 왜 눈물이야. 아빠라도 있으면 몰라. 우리 단둘이니까 그게 걱정이 너무 됐거든.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니까. 그리고 혼자 지낸다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옆에 산다니까 더 믿음직하고 좋아.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하나씩 잘 지킬게요. 그리고 전화로 미리 남편의 사연을 다 들었던 엄마는 자기 가정 꾸려서 마음 붙이고 살면 돼.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 둘이서 나중에 애도 하나 낳고 살면 부모님 마음 자네도 알 거야. 지금은 어렵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애 낳고 나니 알겠더라고. 그때 우리 엄마가 왜 그랬지 싶은 것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둘이 아닌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고향까지 함께 가서 있으니 어릴 적 제 사진부터 중고등학교를 같이 지나가고 제 삶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게 더 실감이 났죠. 그리고 얼마 뒤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약간 이상한 기류를 느꼈어요. 입양 가정이라는 걸 여태 본 적이 없는 저로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말 하나 하는 것도 단어를 고르고 골라 하게 되고 절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가기 전부터 신신당부를 하면서 당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우리 가족이 몰랐으면 해. 왜? 입양에 대해 말하는 걸 싫어하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 그래도 내가 남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면 어차피 알게 될 문제 아니야? 언제까지 숨기고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내야 하는 건데 그게 서로 더 불편해지는 일 아니야? 어차피 이 시간 지나면 안 볼 거니까. 부모님이잖아. 그래도 당신 이렇게 키워주셨고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 한 번은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연 끊고 싶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부모님 뜻인지 남편의 진심인지 파악이 잘 안 되더군요. 그리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오로지 그 사람 추측 하나로만 안 보고 살 거라는 걸 믿을 수도 없었죠.
그게 합의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눈치가 있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끝났어. 하루라도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일 거야. 나는 알아. 그럼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오란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신경 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 앞에서도 달갑지 않게 행동해서 결국 결혼까지 못 갔던 적 있어. 그게 아직도 나한텐 상처야. 그래서 더 그래. 여기까지 오면서도 아직 나한테 말 못한 게 많네. 우리 부부 되는 거 맞아? 이젠 모르겠어. 미안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오늘 이 자리는 인사만 하고 온다고 생각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아무 티도 못 내고 간 자리라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더욱 어려운 숙제였죠. 그런데 시댁 어른들이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선 말을 아끼고 아끼더군요. 아무래도 서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잠시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가씨가 절 가만히 바라보더니 저 하나만 물어도 될까요? 예, 그럼요. 편히 물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 알게 된 게 궁금해서. 옆집에 이사를 와서 알게 됐는데요. 이사요? 네, 가족들이 멀리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자 아가씨와 시댁 어른 얼굴이 굳더라고요. 멀리 산다고요? 그래서요? 저도 집이 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서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위험한 일 있을 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아, 위험한 일이라면 어떤 거예요?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걸 우리 애가 도와준 거예요? 네, 혼자 살아서 불안했는데 그때 절 많이 도와줘서. 그럼 범인은 잡았어요? 아니요.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갖고 간 것도 없어서요. 그런 조건이면 잡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도둑이 아무것도 안 갖고 갔단 거죠? 네, 신기하게도요. 그렇군요. 어쩐지 부모님이 묻는 질문이 취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런 낌새를 이미 눈치챘는지 들어오자마자 나가자고. 이제 됐잖아. 봤으니까 됐죠? 아니, 아직 몇 마디 안 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결혼은 내 선택인데. 아니에요? 또 반대라도 하실 셈이세요? 오빠, 너 무슨 억지를 부리려고 그래? 넌 누가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었어. 갑자기 남편을 향해 동생까지 화가 난 듯 일어서더군요. 가자. 더 있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우리. 내 앞길 막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이라고.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서 우리는 왜 불렀어? 도리는 하려고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으니까. 그리고는 혼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남편을 따라가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서 뒷수습이라도 할 생각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런 꼴 보이자고 만난 것 아닌데 미안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그 사람 아직 마음이 안 풀린 모양이에요. 전 그대로 사과를 하고 돌아 나왔죠. 씩씩대는 남편을 애써 달랬어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과연 이분들이 결혼식엔 와주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다신 안 보일 듯 헤어졌던 게 내내 찜찜했죠. 고작 결혼식을 하루 남기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나 싶어 저라도 다시 시댁 어른들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 남편이 그랬다간 또 무슨 난리를 피울지 몰라 고민만 계속했죠. 그런데 결혼 전날 집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던 눈치였죠. 아가씨, 전화를 주시지. 언니 번호를 몰라서요. 집만 아는 게 전부라.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얼른 들어와요. 그런데 아가씨가 갑자기 눈치를 막 살피더라고요.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눈치였죠. 혹시 오빠 오고 있는 건 아니죠? 아마 저녁쯤 올 거예요. 그럼 언니, 우리 빨리 얘기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목을 잡더니 아가씨가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까지 걸어 잠그고 문을 막고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언니, 제가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더니 아가씨는 품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면서 제 손에 그대로 쥐어줬어요. 전 솔직히 부모님이 너무 빈정상해서 결혼식엔 못 온다는 말을 남기려고 온 건가 싶어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알게 되는 게 무서워지더군요. 그런데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고. 그래도 우리 오빠란 사람이 결혼한다는데 그냥 지켜봐 줄까. 혼자 계속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제 결정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말해주려고요. 언니도 귀한 딸이잖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진부터 보세요. 전혀 모르시겠죠? 네, 전 처음 보는 여자들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저는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취했죠. 과거라면 누구라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를 많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하루 전에 그 사람을 제가 그런 문제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언니. 그럼요? 그 여자들 언니처럼 하나같이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하겠다고 가더니 결혼 후에 하나같이 모두 실종됐어요. 오빠한테 그 이야기를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입양일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입양됐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입양이요?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빠 얼굴 보고도 그 얘기가 나와요? 둘이 빼다 박았잖아요. 여태 잘 키워준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오빠 거짓말에 너무 질렸어요. 그날 보셨잖아요. 무슨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 여자들 이야기라도 나올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언니 도둑 들었다는 말 그것도 전 안 믿어요. 언니가 벌써 10번째니까요. 10번째라고요? 한두 명이면 우리도 이해하죠. 근데 그 여자들 지금 하나같이 소식도 없고 몰라요. 오빠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사도 계속 다니는 건지 몰라요. 버젓이 서울에 집을 두고 집이 서울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여자들 이야기도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순간 오한까지 들 정도였죠. 대체 내가 만나고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 남자는 누구였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이 죄인 같대요.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귀한 딸들 인생 다 망치는 것 같다고요. 오늘 여기 보낸 것도 우리 부모님이에요. 고민 많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언니, 늦지 않았어요. 도망가세요. 결혼이 내일인데. 끝까지 저도 모른 척 할 테니까
언니는 어떻게든 가세요. 시간 얼마 없어요. 도망칠 수 있을 때 빨리 가시라고요. 우리 오빠한테 더한 일 당하기 싫으면 지금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출발하세요, 언니. 곧 온다면서요. 그리고 혹시 갈 만한 곳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아빠가 언니 있을 곳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딸 가진 우리 아빠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더 일찍 못 와서 미안하죠. 전 그렇게 아가씨의 말대로 결혼식 첫날 도주를 했고 가는 길에 겨우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우선 화를 입지 않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 제 몸부터 잘 챙기라고 하더군요. 혹시 시골에 찾아가 엄마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서 잘 대처하라고도 일렀죠. 그리고 떠나는 길에 아가씨로부터 받은 그 여자들의 얼굴과 실종이라는 신고 접수 서류를 보니 참담했습니다. 이게 내일이 지나면 닥쳐올 저의 미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뒷일보다 일단 제가 살고 보자는 일념 하나로 그 야밤에 도망을 쳤어요. 1년 정도 가까이 타지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자취방 근처에 종종 온다는 제보를 아가씨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도망치고 나니 그의 본 모습이 바로 보였죠. 너 같은 거 하나 잡는 건 일도 아니야. 잡히면 없애버릴 거니까 제대로 숨어라. 알았냐?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결혼 전날 도망쳐? 음성 메시지까지 남겨놓으며 저에게 협박을 했죠. 그리고 누구보다 제 안위를 걱정해준 어른들과 아가씨 덕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는 내내 아들이 딸 같은 여자들에게 저지른 짓 때문에 죄책감에 제대로 잠도 못 잔다는 시댁 어른들은 저에게 돈까지 보내주면서 무조건 네 생각만 해. 낯선 사람 찾아오면 신고하고. 잘 지내달라고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잘 사는 게 그분들에게도 죄책감 없이 지낼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저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우선은 그 미친 인간이 괜한 짓 벌이지 않도록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아서 제 나름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마운 인연에 감사하고 있었죠. 저를 친언니처럼 아끼는 아가씨가 이제는 꼭 제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친오빠 문제에 이렇게 나서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용기 덕분에라도 잘 살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실종되었던 여자 중 한 명이 그 남자에게 당해서 해를 입었다는 일이 밝혀지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주로 저와 비슷한 환경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여자나 부모님이 없는 여자들만 공격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면 해를 가했다고 하더군요. 몇 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로 있는데 아마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니 수사선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몇 명은 저와 같이 이렇게 숨어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남자의 부모님은 이제야 본인들도 숨통이 트인다며 제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 일러주셨어요. 아직도 그 남자와 만났던 끔찍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에 깨는데 그래도 전 요즘이 가장 행복합니다. 인생을 다시 원점에 서게 됐지만 만약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딘가에 버려져 엄마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살았다고 상상하면 절 살려준 분들에게 감사의 따름이죠. 혹시라도 결혼할 사람의 본 모습을 잘 모르고 아픈 부분이라 생각해서 넘기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